힙하게 저희가 또 한번 격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비 더 머니 서연옥 재정교육위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석 같은 두 분들. 네. 아니 우리 재정 전문가님도 보석이세요. 맞습니다. 아니 저희에게 어찌 보면 가장 보석 같은 존재세요. 예. 가장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정보, 고급 정보를 알려주실 제가 분이죠. 아까 사랑 얘기하셨지만 사랑을 표현할 때 작고 빛나는 것과 함께한다면 사랑이 배가 되는. 작고 빛나는 작고 것이라면 뭐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말씀하시는 다이아몬드 건가요? 있죠. 여성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럼요. 제일 작고 빛나는 게 그럼요, 뭔지. 그럼요. 다이아가. 오프닝부터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 하시는 걸 또 계속 보시고 계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오니까 저도 밝아지고 경쾌해지는 느낌, 그리고 평소에 제가 못 접하는 음악을 접하면서 즐기고 있는 네. 아주 힐링하고 있습니다. 음악 감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리듬도 타시면서 예. 너무 좋습니다. 역시 우리 재정 전문가님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트렌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재정과 관련돼서는 가장 트렌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진짜. 1주차 때 인플레이션으로 저희가 함께 예. 했었죠. 자, 그렇다면 2주차 오늘 저희가 어떤 또 재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조금 정리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토픽을 정해봤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 상품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세요. 되게 많고 막 구글에 딱 쳐보면은 막 몇 페이지가 나오고. 네. 근데 사실은 금융권은 딱 네 가지예요. 은행, 부동산, 주식, 보험. 은행, 부동산, 주식보험. 주식보험.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조금만 더 앞으로. 그럴까요? 네, 이걸 부탁드릴까요? 땡기는 게 낫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괜찮습니까? 네네, 좋습니다. 네, 훨씬 네. 좋습니다. 예, 은행, 부동산, 주식, 보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많은 금융 상품들은 다 이 네 가지 것에서 파생된 겁니다. 은행과 부동산과 주식에서 보험에서 우리가 예. 파생된 것이 예. 우리가 재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모으고 싶을 때 네. 어떤 차를 타고 여기 목적지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여기서 뭐 세크라멘토를 간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건가? 맞아요. 기차를 타고 갈 건가? 차로 갈 건가? 걸어서 갈 건가? 그러니까 어떤 차를 타고 갈 건가? 내가 타고 갈 차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쩔 땐 콤비네이션도 가능하죠. 맞아요. 공항까지는 택시 타고 갔다가 그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맞아요. 갔다가 거기서부터 걸어간다. 그렇죠. 예, 그런 콤비네이션도 가능합니다. 나의 목적과 도달하고 싶은 시간에 따라서. 그런 콤비네이션이 가능하다. 음.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은행, 부동산, 주식, 보험이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은행이면은 잔고죠. 그렇죠. 잔고겠고 부동산이면은 뭐 집이나 건물이겠고 예, 주식이면은 어쨌든 스탁 뭐 예, 업앤다운 업앤다운 있는 것.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연금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권이 이제 보험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생명보험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명보험이요. 생명보험이 제일 그 다른 보험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그쵸. 뭘까요? 금액이 생- 크다. 금액인가요? 다른 아니, 그 보상금- 진짜 담- 결정적으로 틀린 게 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거 아닐까요? 돈을 준다. 돈을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뭐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자동차 보험, 그렇지, 자동차 그렇지. 보험 몇십 년 들고 있었지만 나 사고 한 번 안 냈다고 돈 받으신 적 있어요? 맞아. 아니요? 의료보험 내가 너무 건강해서 병원 한 그렇지, 번도 안 갔는데 음. 의료보험비만 내시고 병원 안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돈 돌려받으신 맞아.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그런 거 없죠. 생명보험은 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이소는 많이 트렌드해졌으면 나중에 얘기 드릴게.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받잖아요. 그렇죠. 리턴이 있다. 아내나 그러네요. 누구, 예. 자식에게. 근데 오. 금융권이 되는 게 똑같은 금액을 받지 않는다. 불려서 받는다. 그렇죠. 내가 납입한 그 금액보다 그렇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내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음. 예. 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네 개를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은행과 부동산과 주식과 보험 네. 서로의 각자의 차이점도 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차이점 다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풀어드릴게요. 근데 네.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다 알아요, 대충은. 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은행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생각할 게 은행의 은행? 특징은 은행의 특징은 굉장히 안전하고 맞아. 내가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뭐 집에 캐시 숨겨놓는 그런 도둑이 들 염려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좀 그 리스크 그러니까 뭐 이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도 리스크 뭐 안전하다 이런 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그 이율이 너무 적어서.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대비 요새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향후 그 저희가 서프라임 몰개지 이후로 거의 한 20년 됐죠. 이기지를 못했어요. 0% 0.25 기억하시죠? 네네. 너무 예. 너무 낮아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곳이다, 돈을 불리는 곳이다. 그냥 보관하는 보관하는 곳이죠, 곳이다. 사실은. 보관으로. 그러니까 락커룸처럼 사실은 그렇죠. 그냥 보관이죠. 보관이죠. 네. 예. 그게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은행이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은행 자체가 사람들의 돈이 디파짓 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론을 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고 그 론에 대한 배당금은 그 저기 디파짓 한 분에게 별로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동성도 많이 좀 걱정들을 하시고요. 유동성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예, 그런 경우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최근도 아니죠. 거의 작년에 그 저기 국가주에 있는 많은 중형급 은행들이 또 몰락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들으셨죠? 네네네. 예, 그게 실제로 그 저희가 서프라임 사태 때 14개의 은행이 이제 도산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3개의 은행이 도산한 게 자산이 더 많다고 해요. 3개요. 예. 14개보다 또 3개가 그렇죠. 더. 그러니까 이게 중형급 은행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 속에서 안정성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도 되게 상식적으로 얘기해 드려요. 자, 은행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디파짓한 돈을 다 갖고 가. 빼. 캐시와 현금화해. 네. 그리고 은행이 대출해 주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디파짓을 받아 대출해 주고 돈을 버는 곳이다. 이자로. 근데 대출해 줬는데 그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못 받아. 원금도 회수를 못 해. 그럼 은행에 갖고 있는 자금은 유동적이죠, 대단히. 그러네요. 예.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일단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은행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금하는 돈을 어쨌든 그런 고객들이 예금하는 그 돈을 모아서 론을 주는 거고 그 론으로 결국에는 그렇죠. 이득을 예. 취하는 거죠. 은행의 예.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네, 은행 입장에서. 그 이득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배분을 하는데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곳도 있지만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다라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완전 유용해요. 예, 유용하고 적절하게 하면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빚, 나쁜 빚. 근데 빚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서 이제 보통 비즈니스 하면서 빚을 빌리시는 분은 내가 은행에 이자를 두고 그 돈을 썼을 때 그보다 많은 비즈니스 인컴을 그거보다 웃돌 것이다라는 계산하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은행에서 저희가 집을 사는 경우 은행에서 담보를 하지만 이제 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셋의 조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낮다 이자를 내고 그 돈을 써도 그 집이 갖고 있는 에셋의 형태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은행을 쓰시는 거죠. 적절하게 쓰면은 적절하게 쓰면 정말 쓰면은. 좋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근데 크레딧 카드를 빌려서 뭔가를 뭐 그거보다 낮은 이자율에 뭔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애들 학자금을 6% 은행 이자율 6% 정도밖에 6, 7%밖에 안 되는 학자금을 네. 내가 크레딧 카드 23%를 긁어서 그것도 아이고. 은행이잖아요. 다 내준다. 내가 아이한테 빚 주는 거 싫다. 우리 사랑이 너무 넘치는 우리 부모님들. 예, 적절한지 아닌지. 예.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기 판단해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행, 부동산, 주식, 보험 내 돈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토픽으로 지금 말씀을 예. 해주고 계시는데 그 다음으로 저는 궁금한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인데 보통 유형 자산이라고 해요. 그쵸. 집 자체는 예. 유형 자산이고 이걸 재산으로 가장 크게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집이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끝까지 어쨌든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쨌든 물가 변동에 그러니까 집은 내가 진짜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만 불을 주고 산 집이었다면 그 뒤에 물가가 점점 오르면서 가치 상승이 비슷하게 가면서 결국에는 오르기 때문에 유형 자산으로 많이 얻는 첫 번째로 부동산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어르신들이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오르는 게 물가 상승률이 2.4배다.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부동산 갖고만 있어도. 그죠? 2.4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선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은 목돈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시드머니가 없으면 아예 그냥 그림에 떡인 맞아요. 게 부동산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가질 수가 없는데. 그쵸. 거기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평균 집값이 너무 올랐죠. 너무 올랐죠. 그럼 저희가 100만 불짜리 요새 100만 불짜리 집 우습습니다. 네네. 예, 100만 불짜리 집에 10%만 다운을 한다 하더라도
10만 불 모아야 되고요. 그 90만 불 론 주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하려면 그 완전히 굶고 살아야 돼요. 정말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맞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허리띠 졸라매고라도 맞아요, 그 집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것도 그리고 2주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또 부동산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저희가 또 농경 사회 주반으로 하다 보니 좀 집에 대한 애착이 남들보다 맞아. 좀 맞아요. 다르다라고 무조건 말씀해 집이 있어야 주셨는데 된다. 무조건 이런 집이 거. 있어야 된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의 주민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의 부동산은 정말 큰 자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모든 게 자산이라는 게 내가 써야지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집에 돈 없다고 벽돌 하나씩 빼서 그걸 먹고 살 수는 맞아요. 쉽게 살 수는 맞아요. 없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는 예,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마냥 이제 나중에 이제 마냥 올라서 좋아.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해. 막 너무 좋아. 근데 나중에 거기서 엑시트할 때 부동산을 팔 때 뭐가 걱정이 될까요? 세금. 세금.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세금이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레지던스 팔 때- 하우스 말고 그 예를 들어 세컨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이글셈도 없고요. 아주 어마무지합니다. 팔 때 세금이요. 예,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렇다면 부동산은 과연 움직이는 자산, 유동 자산이라고 말씀해 주셨, 유형 자산이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이게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산이 될 수 있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자산이나 이제 단점은 이게 리퀴데이션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지금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자율 높아서 집도 안 사는데 이건 좀 나아.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다운됐는데 나는 돈이 필요해. 그때 팔기 참 그렇죠. 그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손해보고 파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집이 덩굴 안에 있는데 나는 캐시플로우가 없어. 그렇다고 벽돌 하나씩 빼가지고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은 그렇죠. 하나의 통짜기 때문에 네. 거기서 리퀴데이션이 쉽지 않다. 그리고 요새 같을 때는 그러니까 이 집을 이제 집값이 오르고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이자율도 높고 집값도 여전히 높아. 이 집을 킵하고 있는 게 좋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되시는 분들 이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이쿠티 빼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 집이 깡통이 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럼 이게 이제 자산으로 역할을 하지를 못하네요. 못하죠. 결국은 차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니코틴 빼먹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될지도 그게 모르는 언제 상태로.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차익이 높은데 나중에 팔고 나니까 태금으로 남은 차익은 다 갖고 가. 아이고. 세금으로. 그렇죠. 세금이 그렇게 높나요? 높죠.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너무 보여서 복잡하니까 네네네.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따로 띄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설명하는 세 기회가 번째 되겠네요. 자산 주식으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식 궁금합니다. 요즘에 예. 진짜 젊은 층도 20대 대학생들부터 막 주식에 열을 올려요. 막 네. 이게 얼마 조금 전에 뭐 용돈 받은- 엔비디아 뭐 난리가 네, 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제 주변 저는 조카가 이제 23살 4살이 있는 한국에 있는데 뭐 세뱃돈 받고 뭐 본인이 뭐 과외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이거를 최근에 그 주식을 몇 개 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제일 좋다 막 이러면서 올리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 네. 그러니까 정말 20대부터 주식에 되게 열을 올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20대 분들은 그래도 돼요. 아. 뭐 그분들이 뭐 그죠? 그리고 그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경기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세상을 미리 보는 그 예지가 있어야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가는 거는 이로서는 장점,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거기에 빠지면 한마디로 폭망한다. 예. 근데 이제 주식은 사실 되게 심플해요. 왜 심플한 줄 아세요? 아니 그 심플한 거 좀 배워봐도 될까요? 예, 아주 심플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돼요. 그 정답이네요. 정답이죠. 근데 이제 그걸 근데 시기를 몰라. 아니 시기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사실은 이게 우리가 딱딱 어디서 점지를 받지 않은 이상, 영빨을 받지 않는 이상,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흐름은 맞아요.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 뭐 집 팔 때가 아니야,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내가 딱 어느 날 언제 몇 월 며칠에 팔아야 된다는 걸 모를 뿐이지, 그걸 알 필요는 없는데 흐름은 알아요. 근데 어떠냐면 쌀 때는 살 돈이 없고 비쌀 때까지는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 그래요. 그러네요. 이걸 모르나요? 아이러니해요. 아니 AI 뭐 테슬라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시대가 올 것이다. 저 20년 전에 예측했어요. 그렇죠. 정말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그 주식을 살 돈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너무 비싸서 사질 못하고. 예. 그런 시대가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있던 시민들 그런 분들은
이 쌀 때 살 돈이 없고 그것도 많이 사둬야 좀 오르는 거지. 개수가 있어야지. 주식 한 주 사봤자 그죠? 네. 비쌀 때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오를 건 뻔히 아는데 내가 엔비디아 주식 오를 게 알아. 근데 오늘 실직을 했어. 아이고. 어떻게 해요? 손해봐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게 없잖아요. 팔아봤자 그들은 경험인데. 맞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재미있고. 맞아. 인생 레슨이라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기 때문에 벌 수가 있어. 또 부자들 그냥 그 부자님들 우리가 아는 워런 버핏 그런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 이런 그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은 그냥 쌀 때 살 돈 있고 비쌀 때까지 기다릴 자본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쌀 때는 무리해서 빚내서 사게 되고 그렇죠. 팔 때는 그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비쌀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고 주식 정신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제 주변에서는 이게 하루 종일 어플로 오잖아요. 요즘에 예. 그 추이를 어플로 이렇게 매일 보는데 마치 이메일 확인하듯이 습관처럼 이렇게 보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정신 건강에 그냥 아예. 근데 이것도 중독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보고 있는 게 가만히 냅두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다 해서 그냥 아예 어플을 그렇죠. 지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로. 그럼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그거에 정말 도박 같은 그런 중독성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도박에 하시는 분들은 빚내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식이 네. 그러니까 좋으니까 내가 아까 제가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은행에 빚져가지고 주식 사. 근데 안 맞을 수 있죠. 그 오. 타이밍을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심정적인 쫄림이 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내 마음적 여유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역행하죠. 예,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는. 올라가지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사실 뭐 은행, 부동산, 주식 저희가 다 훑어봤는데 뭔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거는 은행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그렇죠. 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저희가 그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은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살면서. 이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은 결국 목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목돈을 먼저 만드는 그러니까 집을 일을 해야 먼저 되고. 사는 계획이 아니고 시드머니를 먼저 만드는 계획이 중요하신 거예요. 시드머니를. 예, 네. 그게 아니면 뭐 좌절들 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주식은 내가 나의 영혼과 마음이 주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식을 넓은 해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넣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은요? 보험은 좀 특이한 영역이 뭐냐면 그 리스크를 이밸류에이션해서 먼저 보험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프로텍션이 위주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보험 들고 있다가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프시거나 하면 맞아. 이제 사망금을 미리 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험의 발생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 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조에. 네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주식에 보험에 기원하면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 수사들이 그러니까 그 캐톨릭에서 네네네.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 가난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장례 치러줄 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받는 어떤 조금의 분급을 가지고 미리미리 모아서 그걸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험의 시작인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보니까 60인분은 돌아가실 날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똑같은 금액을 측정하다 보니까 많이 내게 되고 그다음에 젊은 분은 그 연도가 길지 않습니까? 똑같은 금액을 측정하면 한 3, 네. 40년을 내게 그쵸. 되고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게 접목이 되면서 이제 모탈리티 테이블이라고 인간의 수명 차트, 통계학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이제 보험금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험 보시면 보험회사에서 하다못해 저희가 뭐 생명보험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 헬스보험 받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2, 300불이지만 그들은 보험회사는 돈 엄청나게 많겠죠. 아우 많죠. 그거를 그들은 그냥 은행에 넣어둔다? 모르죠.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절대 넣어주지 않겠죠. 그들도 그걸 갖고 자산을 돌릴까요? 불려요. 돌리죠. 그들도 그러면 주식도 하고 이럴까요? 그럼요. 그래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 그렇군요. 미국의 보험회사는 안 망해요. 그 자산이 너무
튼실해서. 네.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현대 금융권과 결합을 해서 결국은 금융 상품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보험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어뉴이티 은퇴연금이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한 금융 상품이 결국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보험에 또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이제 좀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죠. 보험을 자꾸 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를 들어서 수입이 뭐 한 1,000불인데 보험에 이제 입금하는 금액이 약간 1,000불 정도 된다.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프로텍션 영역이라는 게 되게 좀 막연한 게 아니고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내 빚 청산해야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나 이렇게 어떻게 되면 그 와이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도 타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인컴을 리플레스 해줘야 되는데 몇 년치 정도가 있어야지 제정신 차릴까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재혼 안 하고 남편이 바로 돌아앉아서 어떻게 그 살림 살아줄 여자 찾지 않고 그 정도 여유가 갖는 시기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10년 정도. 그럼 나의 인컴의 10년. 그다음에 몰개지 페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애들 있잖아요. 애들 그 학자금 좀 마련해 놔야 된단 그럼요. 말이에요. 근데 몰개지하고 그 아이들은 선택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길어야 30년이에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싼 거 텀으로 가능한데 내가 80에 죽어도 나의 와이프는 10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컴의 리플레이스먼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새 10만 불이 우습죠. 연봉 10만 불. 그렇죠. 연봉 10만 불이면 우스운 부럽죠. 예, 네.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네. 연봉 예를 들어서 5만 불로 볼게요. 연봉 5만 불이라 보더라도 그게 10년 치면 50만 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없는 보통 사람이 평균 50만 불.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보통 그리고 이제 집 있는 분들은 그게 늘어나고 고소득자들이 있죠. 연봉 10만 불, 몇십만 불 받으시는 분들은 연봉만 리플레스해도 그게 막 2밀리언, 3밀리언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텍션에 이제 보험을 많이 드셔도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받지 못하시는 분 제 손님 중에 채반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프로텍션을 위주로 할 건지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텍션을 위주로 할 건지 돈을 쌓이는 걸 위주로 할 건지 이런 갈피를 못 잡으시다 보니 이제 알맞은 디자인이 안 나와서 허덕이시는 거죠. 또 그런 그럼요. 문제가 또 있을 수 저희가 있어요. 그랬잖아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4개의 금융기관 잘 이용하면 좋을까 또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으네요. 네. 지금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저희 자신이 이제 그 뭘 먼저 위선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단 프로텍션이 위선으로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기관에 넣는 돈 있잖아요. 네. 누가 벌어요? 우리가 벌죠.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네. 내가 버는 돈이죠. 예, 네. 없어요. 그 근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금융의 인베스먼트, 뭐 이자 그런 거 떠나서라도 프로텍션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버짓 안에서 세워놓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빗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그 이머전시 펀드 확보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비상사태를 그렇죠. 위해서. 그 이머전시 펀드를 놓아두기 되게 편한 공간이 은행이에요. 왜 은행 입출이 쉽고 네. 그다음 입구대션이 편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확보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머전시 펀드를 크레딧 카드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같은 은행이지만 크레딧 카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돈을 그 위에 돈을 이제 그 인베스먼으로 이제 보시는 게 그 돈을 불리는 게 맞는데 현대인들이 보험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프로텍션과 이 인베스먼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투자와 예, 그래서 보호가 함께 있다. 투자가와 보험이 그 보호가 프로텍션이 함께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그 네. 툴을 많이 이용한다. 라는 게 사실 특징입니다. 트렌드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또 돈을 모으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파이낸셜을 좀 더 뭔가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지금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이 4가지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 일단은 제 돈이 그러니까 가계부 쓰세요? 가계부 안 써요. 안 쓰죠. 네. 근데 쓰다가 말고 해요. 자, 첫 번째요. 쓰다가 화나서 못 쓰겠다.
그죠? 네네. 아니면 두 번째 이유. 너무 도대체 충격받았어요. 내가 뭘 쓰고 뭘 쓰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막 쓰기 때문에. 네. 네, 자기의 그 인컴의 패턴과 소비 패턴을 앉아서 한번 따로따로 해보시고 부부가 같이 해보시고 처음부터 부부가 같이 하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부부가 같이 하는 게 더 좋나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쌈짓돈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비상금이. 고맙죠. 쌈짓돈 가지고 주고 네네네네. 있으면. 그러니까. 예. 그럼 일단 앉아서 계획서를 한번 그렇죠. 써본다. 계획서를 써보고 네. 캐시플로우를 체크업해야 되고요. 음.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번 거보다 더 쓰지 마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면 더 벌어라. 더 벌어라. 더 벌어라.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뭔가도 더 벌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라. 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좋습니다. 아우 진짜 혹시 여러 가지.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돈을 쓰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정말 이거는 싸움 그냥 불과 1초 전이에요. 그야말로 막 이렇게 서로 그렇죠. 싸우자라는 하고 게 있다가 아니까. 막 쓰고 있다가 당신이 지난번에 가서 크레딧 카드로 술값만 지불하지 그러니까. 않았어도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당신이 산 명품백은 어떻게 하고 맞아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서로가 어. 서로에게. 예, 서로가 서로에게. 혹시 이거 그래서 좋게 할 수 있는 혼자 방법이 먼저 있을까? 하시라니까. 그래서 자석의 시간을 먼저 갖고 따로따로 하긴 저희가 따로따로 그래 내가 내 반선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부끼리 만나서 이 재정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부부 클리닉을 여쭤보고 있었네요. 예. 네. 아니, 근데 중요해요. 요즘에 사실 젊은 제 주변에도 그 아예 따로따로 그러니까 공동 재산 같이 조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부부인데도. 예. 많아요. 저랑 친한 동생의 이제 그 커플인데, 그러니까 부부인데 아이도 있고.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뭐 우리는 따로 하지. 그래서 따로 했더니 조인트 안에 우리 따로 해. 남편 버는 거 남편이 따로 그 관리하고 인컴에 그 통장에. 그게 가능해요? 자기 건 근데 다 이런 식으로 한대요. 예를 들어 렌트비 뭐 한 달에 서로 얼마씩 내는 거예요. 공동 어카운트를 주는 공동 거죠. 어카운트로. 예.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 나갈 거 매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비, 보험비, 그다음에 뭐 렌트비, 그다음에 뭐 아이 프리스쿨 이거를 공동 어카운트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반을 나눠 가지고 내가 페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둘 다 금액을 정해서 한 달에 뭐 3,000불씩 내자 해서 공동 그렇죠. 어카운트에서 오.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선생님? 현명한 방법과 이게 저희가 돈 얘기를 떠나서 경제 공통체예요. 부부는 어차피 그렇게 해도 그쵸, 네. 캘리포니아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위에 쌓은 자산은 헤어져도 반반씩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경제 공동체인데 어쨌든 두 분이 꼼꼼히 관리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좋은 현상이고요. 근데 네. 부부 사이에는 사실 사랑, 애정, 신뢰, 믿음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예, 근데 그게 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 애정, 신뢰, 믿음에 도움이 되면 두 분의 성향이 그게 가능하면 그것도 되는데 그치. 만약에 그것이 점점 더 이게 쌓아지지 않고 멀어지는 진짜 파트너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된다면 뭐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난 또 파트너가 편하다. 이제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패턴을 하나로만 결정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가 쿨하고 편하다. 네. 나는 우리 남편이 쓰러져도 나인원원 부르지 않고 너 일어나서 나인원원 불러라 할 거다. 너무 미국식 아니에요, 선생님? 각자 도생 아닌가요? 각자 도생이죠. 네. 좋습니다. 옛날 영화지만 여러분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조일러 클럽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조일러 클럽이요? 예, 그게 이제 그 아시안 여자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미국인 남편들을 만나서 사는 여자들의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그 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옴니버스식 영화인데 그 한 부부가 이제 아시안이에요. 허스밴드 앤 와이프 둘 다 아시안인데 이 남자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편의까지 더치페이하는. 에이시안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요. 와, 오. 철저하게 더치페이로 막. 예. 와. 너무 비인격적인데. 네, 그렇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백인과 결혼한 아시안 여성.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옛날이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리티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있어서. 뭐든지 이제 남편에 맞춰주고 막 진짜 남편 떨어진 것을 바닥 닦아주고 아시안 여자들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얘기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그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할 건가라는 큰 틀에서 다
그 케바케다. 어.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은영의 부부 클리닉인가요? 맞아요. 예. 그걸 보면은 결혼지옥. 결혼지옥. 그게 한 70% 이상이 다 금전 돈 맞아요.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부부싸움의 네. 원인이 정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또 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요. 살아가기 위해서 수단이. 예. 지금 네. 클라라님이 꿀팁을 주셨어요. 음. 가계부를 써야 돈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결혼 40년 차시래요. 아. 40년 차신데 전 아직도 쓰고 계시대요. 가계부를요? 그러면서 네, 그래서 와. 물가 흐름을 파악을 하신대요. 이런 꿀팁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니까 요새 가계부 앱이 많아요. 어플은 많죠, 많죠. 예, 어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맨날 이제 지출하는 고정 비용이 있잖아요. 네. 뭐 렌트비 이런 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해놓으시고 고정 비용 먼저 산출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그 중요합니다. 예. 가계부를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모으기가 쉬워졌다고 가계부 쓰시면서. 오. 맞아요. 이 40년차 주부 구단님께서 대단하시다. 추천하시는 거면 네. 배울 정말 꿀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와,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이렇게 보석과 같은 너무 좋은 정보들을 반짝반짝. 알려주셨는데요. 소비더머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재정 전문가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소비 문화를 바로 잡아주시면서 또 이런 고급 정보까지 더 해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금 3분의 1도 못했네요. 2탄으로 재밌는 얘기로 맞아요. 예, 영화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면서 맞아요. 저희 맞습니다. 풀어가 보도록 해요. 그게 더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그게 더 네.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이야기 뭐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보석을 만들어 주시는 서연옥 재정교육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네. 네.